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현안 직설 시간입니다.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민주당은 거의 망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걸까요? 공천 논란, 공천이 문제다. 이제 이런 지적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 공천 사태의 본질을 정치와 인간에 대한 문법으로 오늘 해설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스픽스의 대표이자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정치평론가 전계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소개해 주니까 야 오늘 정말 잘해야 되겠다 생각 듭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같이 하는 거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좀 자주 오세요. 예. 요즘 유명인이 돼서 정말 한번 모시려면 스픽스 우리 PD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실제로 PD들 중에서도 팬이 많지 않습니까? 박영기 예. 팬, 양채원 PD, 강희정 PD, 배윤경 PD 모두 강력한 김혜지 PD까지. 아니 실명까지 다 거론하시면 어떡하냐. 요즘 방송에서는 우리가 실명제를 좀 이행을 했어.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실제 제작진이 누군지도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시작을 잘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민주당 공천 문제가 거의 한 2주 동안 언론에서 거의 융단 폭격 수준으로 보도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이 사천 논란, 밀실 공천 이제 이런 논란에 대한 정리를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본질은 규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시기까지 내려진 민주당의 공천 본질은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거꾸로 이렇게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영식 앵커. 영식이 넌 문제야. 네. 뭐가 문제인데요? 모든 게 문제야. 네. 10개가 문제야. 5개가 문제야. 3개가 문제야. 예. 아니 딱 하나만 문제야. 예. 우리가 보통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문제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가에 대한 그렇죠. 사실의 지적이 있어야 되는데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디테일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공천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상황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런 사천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천인데 이현주 전 의원이 영입이 됩니까? 사천인데 고민정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습니까? 사천인데 구로에서 윤건영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습니까? 예. 사천인데 가장 친한 안민석이 공천을 받지 못합니까? 자, 이게 뭐가 사천이고 그럼 공천이냐? 프레임을 찍어놓고 너는 문제야 라는 방식으로 보면 맞는 말인데 실제 까놓고 보면 그 문제가 핵심적으로 뭐야? 예.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봐.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많아요. 부산 지역에 친명이 누가 있습니까? 국회의원? 있습니까? 없죠. 최인호 의원이 있고 전재수 네, 네. 의원이 있고 분류를 그렇게 하긴 하죠. 예. 그렇죠. 기량이 출중한 부산 지역 의원이 있습니다. 네. 그 사천이 뭐가 있습니까? 다 공천 받아서 선거운동한다고 정신없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사천이라고 얘기할 때는 문제가 있다 좋다. 진행 과정이 좀 뭔가 석연치 않다. 또는 과정이 좀 불투명한 것 같다. 뭐 지적 좋습니다. 100가지 문제 중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죠. 네. 근데 넌 100가지가 다 문제야. 이런 방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프레임이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 프레임은 누군가 만들었겠죠.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 또는 이재명을 원래부터 싫어하는 보수 언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재명과 정적 관계에 있는 국민의힘. 예.
프레임을 만들어서 먹히고 있는데 자세히 들어가서 넌 문제야라고 할 때는 말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야라고 설명할 때는 설명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야 임마 너 뭐라고 그래? 문제라는데 계속 왜 따져? 너 문제야 임마 그냥. 문제야가 왜 문제가 없다고 네가 주장하면 너 문제를 정말 이렇게 받아들일 거야? 라고 꾸지람을 해버리잖아요. 예. 그럼 할 말이 없죠. 다만 그 상황을 지켜보는 관중은 평가하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결판 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기든지 지든지. 관중의 평가는 아직 남아있다. 유권자의 평가는 아직 남아있다. 예. 그러면 최소한 지금 이 순간에는 공천이 많다라고 우리가 인식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공천 결과 보고 이야기하자. 이 정도는 최소한 저는 선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인물별로 살펴보면 제일 사실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이번 한 주의 언론을 뒤덮은 이름 석자는 사실 임종석이었거든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관련해서는 뭐 재선 국회의원을 했고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입니다만 뭐 비서실장까지 했다고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치인으로서 꽃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공천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도 있어서 임종석 공천 사태의 본질은 뭡니까 그러면? 박영식이 방송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다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험지에서 돈도 안 나오는 네. 정말 10,000원을 받고도 1시간씩 방송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을 누가 보고는 박영식 당신 거기 가서 해야 된다. 비록 당신은 네. 여기 가서 그거보다 10배, 100배 맞는 돈을 받고 할 수도 있지만 예. 지금은 정말로 그쪽에 가서 좀 싸워주면 좋겠다. 정말로 그 행사는 의미가 있으니까 예. 우리 조직 전체를 위해서 희생을 좀 해달라. 예.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송파갑을 던진 걸 이제 비유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거꾸로 임종석 비서실장 쪽에서 보면 아니 너 나를 그렇게 봐? 나 원래 차기 대권 주자 몰라? 전대협 의장, 국회 재선,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선글라스 끼고 문재인 대통령 외국 나갔을 때 예. 내가 발휘한 리더십 못 봤어? 이 정도 서울시장 내줘도 안 가지. 나는 이제 자기 대권 주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예. 그런데 그 속마음을 드러내면서 너희들이 내가 지금 몇 년 동안을 중성동갑에서 갈고 닦아놓은 밭에 너희들이 들어와서 해작질을 한다? 야 이거 나 용납 못하겠어. 나한테 공천 줘.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예. 부분적으로는 왜 틀리겠습니까? 이 말이 맞죠. 그런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중성동갑을 자기 마치 일종의 사유지, 예. 정치적 사유지인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에서 왜 공천 안 해?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당대표 만났을 때 예. 문재인 대통령 부탁한 거 몰라? 예. 부탁했다고 알려져 있죠. 실제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 약속했잖아. 명문정당, 이재명과 문재인 정당. 그거 너희들 지금 거역하고 나를 쫓아내? 이걸 드러내 버렸어요. 예. 설사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드러냈다는 것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본인이 매우 급하거나 원래 좋은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근본이 안 돼 있거나 제가 근본이 안 됐다는 것은 사람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대통령감으로 임종석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런 환상이 깨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그 부분에서는 본인이 드러내지 않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섭섭하고 억울하고 인정 못 받는 거 비통하겠죠. 그러면 그것을 우회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당대표를 직접 만나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가지고 진지하게 내부에서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논의해야 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이 지역은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됐으니까 험지 출마를 좀 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희생하는 것이 자신에게 앞으로 정치적 미래에 유리하냐. 이거를 받는 순간 나는 내가 완전히 골로 간다. 끝났다. 예. 이걸로 할 거냐. 이것은 매우 정치적인 판단이잖아요. 자, 자신을 드러낸 것도 잘못된 것이고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는 공당의 당대표 또는 전략 단위에서의 결정하는 사람들이 송파에 대한 출마를 요청했는데 거절하는 것. 그러면서 자신의 미래까지 버린 예. 이 행위를 어떻게 볼 거냐. 본질적으로 실패한 것이고 본인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정치적 체급, 중량감을 깨부순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들 다시 재심을 하든지 아니면 재고를 해서 예. 내한테 통보를 해주라.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하겠다라고 해버린 거 있지 않습니까?
좋다. 이번에 너희들이 내가 안 받아들이면 너희들 끝이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이제 이때부터 이게 정치입니까? 협박입니까? 후자처럼 보시는군요. 후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저런 행동을 했고 당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네. 그러면 여론이 따라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임종석 말 맞네. 이재명 너 잘못됐네. 공관이 당장 나서서 전략공천하라. 이렇게 나서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일단 지지자도 없어요. 네. 그리고 여론도 아예 차갑게 되어서 해프닝으로 점점점 정리가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본인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고 잘못 행동하고 거기다가 말까지 잘못했어요. 이게 자신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축소시키고 자신을 정말로 어렵게 만드는 그 행위를 한 것이 임종석 사태의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나 공관위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타협이라는 걸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처럼 뭐 당대표나 공관위에서 뭐 어떤 한 세력의 정신적 지주나 지주쯤 되면 뭐 전대협 쪽은 뭐 몇 석 가져가쇼. 뭐 누구누군 공천 주고 누구누군 제외할 테니까 좀 설득 좀 해주쇼. 이럴 수 있었는데 송파갑까지 제안을 한 거 보면은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까지는 한 것 같았는데 자꾸 이제 이 지역구를 고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일단 거래를 하자는 거야? 라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당에서 예. 대구 경북에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예. 부산 경남에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자신의 연고가 전혀 없는 충청도에 가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호남 공천을 하거나 서울 성동을 굳이 공천을 해야 됩니까? 서울의 지역구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든 다 격전지고 어렵고 힘들죠. 네. 상대적으로 성동이 좀 쉽겠죠. 본인이 오랫동안 활동을 했으니까 그런 유리한 점은 있는 것은 맞지만 당에서 결정할 때는 임종석을 험지 배치시키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인물을 내어서 전략공천을 하고 예. 판을 좀 키우자. 이게 지금 혼자 하는 칼싸움이 아니잖아요. 총선이라는 것은 패싸움 아니에요. 패싸움의 대장이 진두지휘하면서 모든 선수들이 각 영역에서 영도를 뺏길 수도 있고 영도를 차지할 수도 있는 이 게임에서 선수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그것은 감독의 고유 권한 아니에요. 축구를 하는데 수비수가 공격수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 수비수가 있는 자리에는 다른 사람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거고 공격수는 절대 못 바꾸니까 거기에는 그 공격수를 유지하자 아니면 사람 교체하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선수의 권한이 아니죠. 선수의 뜻은 배려해야 하고 존중해야지만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감독이 하는 거 아니에요. 감독은 공간일 수도 있고 당 지도부일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 게임에서 이기고 지고 결판 나면 누가 책임 다집니까? 이재명이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판은. 그런 상황에서 기본적인 게임의 규칙조차도 스스로 망가뜨려 버렸다. 그러면서 바깥에서 감독하고 전 감독이 네. 서로 협의했던 내용 그걸 들고 나와서 명문정당 하기로 한 거 왜 안 하냐고 따지고 들면 이걸 경상도 말로 하면 찍자 붙자 이러는 거예요. 찍자 붙자요? 찍자 붙자라는 말은 야 너 나한테 찍자 붙어?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시비 걸고 싸우고 할 때 야 너 나한테 찍자 붙자는 거야? 시스템을 가진 공당 아니에요.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잘못은 있다고 칩시다. 비판합시다. 자, 그것은 시스템을 가진 공당은 조직이고 아주 거대한 시스템의 집단이에요. 그 개인이 그 집단을 상대로 맞짱을 뜨는 데는 완벽한 명분과 그것을 동조하는 세력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거대한 기득권 구조를 혁파하는 것은 변방의 전사들이 무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그들은 죽더라도 명분을 가지고 죽기 때문에 그 죽음이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해요. 독립운동도 그랬고 민주화운동도 그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이 단물을 먹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민주당에서 새로운 정말 세력들한테 길을 열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 민주당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저기 가서 붙겠다는 그 결기를 보여주는 것은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에 대한 최소한의 가품이고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번에 이런 결정을 함으로써 본인의 정치적 행로가 아주 험난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인물별로 좀 상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같이 묶어서 볼 수는 없는데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운 미래라는 신당을 차리면서 민주당을 탈당할 때 굉장히 큰 잡음들을 많이 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짧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임종석 실장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당에 잔류합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영향이 없을 거예요. 무소속 출마하면 그 지역에는 민주당이 국회의원 자리 뺏기겠죠. 어떻게 보면 이길 수도 있겠죠. 네.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예. 탈당을 하는 것, 예. 그 다음에 탈당 후에 무소속 출마하는 것, 예. 당에 잔류하는 건 뭐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에서는 지금 조금이라도 의사를 바꿀 그런 게 안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뭐 당에서는 아마 의사표시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데요. 공천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면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판단을 하겠죠. 자, 그러면 최대치가 민주당 후보 떨어뜨리는 거죠. 본인이 당선될 가능성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도 무소속 상태로 이제 성동에 가서 선거운동 해보면 정말 이것이 내가 민주당 때문에 국회의원을 했던 것인지 본인의 개인기로 국회의원을 했던 것인지 판단할 것이고요. 민주당은 최대치로 보면 성동에 이제 하나 잃을 것이고 그것이 여파가 계속 확장되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이제 의석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겠죠. 저는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운동권 청산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임종석 비서실장을 공천을 주지 않고 민주당이 정리를 하는 거 보면 시대 정신을 잘 지켜가고 있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평가할 수도 있겠네요. 농담처럼 제가 받겠습니다. 운동권 청산이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보고 운동도 하나도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불려가서 조사도 받고 집에 국정원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호구조사까지 다 당해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잘못한 거는 학교 갈 때 야 독재 아니고 민주화 좀 해야 된다고. 그리고 거기 나가서 데모하고 시위하고 동료들하고 같이 공부한 그것이 잘못인데 그건 뭐 자랑도 아니지만 부끄러움도 아니죠. 근데 운동도 안 해본 사람이 운동권 청산한다고 욕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만들어놓은 민주주의의 훌륭한 유산을 혼자 단물 다 빨아먹고는 그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의 일부 일탈 또는 일부의 잘못을 가지고 운동권 전체를 욕보이게 하면서 지가 그 위에서 꽃감을 타고 있다?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인정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무학자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 짓고 애들 공부시켜 놓고 다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성장해서 성공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 술 먹고 동네에서 고함 소리 친 것 때문에 아버지 저봐 술 먹고 행보 부린 사람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를 나는 부정하는 거야. 이따위 소리하면 그게 예의가 바른 또는 법도가 있는 또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의 표현입니까? 자기 거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자기가 진짜 그렇게 해봤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우리가 수혜를 너무 많이 봤으니까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운동권 또는 운동권이 아니지만 그 옆에서 그 사람 마음에 동조했던 것. 그리고 그것도 못했지만 87년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대통령을 직선으로 직접 뽑았을 때 정말 잘했다고 옆에서 박수쳤던, 진심으로 박수쳤던 그 사람들 생각을 하면 한동훈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지가 무슨 운동권 욕할 자격이 있어요. 운동권끼리 욕해도 충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욕하는 걸 가지고 운동권 잘못된 거 바로 잡으면 되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한다고요? 그 말이 돼요? 자격이 있냐고. 몰라 그 자격을 국가에서 사법고시처럼 자격 시험 치면 지가 획득은 하겠지만 그런 걸로 가지고 어떻게 운동권 청산을 지 스스로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실 정치를 하지 않고 현실 정치에 있는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은 자기 문제니까 적극적으로 반박을 못 하겠지만 이런 것이 무슨 프레임이라고 정권을 잡고 집권 세력이 돼서 당대표가 되어 있는 자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민생이 어떻게 피폐해졌는지 경제가 어떻게 망조가 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 정치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보여줄 생각을 하지 않고 지가 지 스스로 운동권 지금 운동권 청산이 중요해요. 국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김건희의 그 잘못을 추상 같은 사법이잣대로 조사하는 게 맞아요. 무엇이 우선순위인데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운동권, 문재인 왜 노무현은 욕 안 해? 노무현이 배태한 사람이 낳은 사람이 문재인이고 그 노무현을 낳은 사람은 김대중인데 그 사람 왜 욕 안 해? 앞에만 딱 찍어서 하느냐고. 배운 것이라고는 남 욕을 할 때 비아냥거리는 기술, 기능, 잔재주만 가지고 국민이 쏟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어떤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자신의 책임하에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뜻을 밝히고 그것을 투표하고 표로 찍어서 증명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운동권 청산이 시대 정신인데 임종석을 날렸더니 정치 참 재미있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뭐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대목은 잠깐 짚어본 거고
임종석 비서실장은 본인이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미 탈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훈, 이수진, 어떤 분은 5선이고 어떤 분은 초선이에요. 이분들 탈당 사태의 본질은 뭡니까? 조중동의 프레임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중동의 프레임. 한 명은 친명이 탈당을 했고요. 예? 친명. 아니 이수진 아, 의원이 이수진. 예. 친명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친명이고 지금까지 이재명 어려울 때마다 다 했는데 예. 이제 그런 프레임으로 이야기하면 한 명은 친명이고 한 명은 비명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걸 공통적으로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냥 둘 다 탈당했다. 이것으로 설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친명 비명 프레임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조수진 의원이 하는 행태를 봅시다. 이수진. 이수진 의원이. 자, 그러면 거꾸로 돌아가서 우리가 설명해. 예. 자, 이재명 너 믿고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너 나 이렇게 취급해? 너 진짜 나쁜 놈이야? 요 정도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너 누구한테 돈 받아 먹은 흔적이 있던데 그거 내 사실 아는데 예. 그거 확 터뜨려 버릴 거야? 너 나 이렇게 하고 어떻게든 한번 두고 봐. 그래서 쌍욕을 하지 않았지만 예. 쌍욕과 거의 동급 또는 쌍욕을 넘어서는 힐난과 비난을 했어요. 아주 과한 반응이 나왔죠. 왜 언론은 그걸 안 써줍니까? 그 말을 할 때는 써줬는데 예. 왜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수진 의원이 예. 말이 맞구나라고 계속하지 않느냐고요. 뭐 이제 백현동 의혹 제기한 거 이런 거 기타 등을 왜 안 계속 써주냐?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만약에 이제 굉장히 핫한 주제고 납득이 간다면 써줘야죠. 그런데 왜 안 써주느냐? 모르겠습니다. 그걸 네. 계속 쓰면 예. 자기 진영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수진 의원을 통해서 뭔가 계속 쓰면 예. 오히려 민주당은 더 열받아서 결집을 할 거예요. 아. 그리고 국민의힘조차도 그걸 보고 처음에는 재밌어서 끼득끼득하고 좋은데 자꾸 보면 이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 하는 행동이 국민들한테 도저히 납득이 되거나 설득이 될 만한 요소가 없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언론이? 비굴하잖아요, 언론은. 네. 그 외면하죠. 그분이 지금 외면 상태에 있죠. 그래서 열받아서 그 지역구에 출마한다 칩시다. 예. 그럼 민주당 후보 또 떨어뜨리고 나경원 의원에게 좋게 하겠죠. 그것은 본인의 판단과 선택이에요. 왜 이것을 받아주지 않느냐. 예. 그렇게 당의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서운하고 또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왜 공당은 이렇게 결정했지? 내가 왜 하위 20%에 들었지? 하위 10%에 들었지? 생각해보면 자신이 지금까지 의정활동 4년 어떻게 했는지 생각날 거 아니에요? 당내에서 어떤 비판, 평가 받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동작을에 있는 민주당 당원들한테도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경원 의원 나오니까 이수진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을 가지고 넣어보니까 동작을은 아무도 게임이 되는 사람이 없대요. 아. 원래 보수정당이 유리한 데다가 예. 당 관리, 지역위원회 관리를 뭐 열심히 안 해서 예. 네, 이런 것까지 제가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예. 열심히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혹시 공천에서 탈락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 억울하고 힘들지만 당사자를 위하거나 당을 위해서 정말로 억울한데 못 받아들이겠는데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데 그래도 지난 4년은 원래 나 이 자리가 아니었고 예. 누군가를 밀어내고 내가 공천을 받았고 민주당의 이름으로 정치를 했고 그 4년 동안 나는 내 스스로 인생이 빛났으니 그걸로 내가 만족하면서 이재명을 돕지는 못하겠다. 그러나 나의 정신은 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하고 본인이 떠날 준비를 한다. 이제 듣고 있는 박영식 앵커가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 그 개인의 마음이 진실되지 않았다거나 그 개인의 마음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를 밖으로 드러낼 때는 정제되어서 표현을 해야 하고 그것이 과도하지만 내 분뿌리가 아니라 이것을 듣는 사람이 또는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나의 부모, 나의 친구, 나의 정당, 나의 지도자까지 고려해서 뱉어야 될까요? 화나고 기분 나쁘고 그렇다고 야 이 새끼야 하면서 지랄 발광을 해버리면 되냐고. 그게 본인에게는 도움이 되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설훈 의원도 예. DJ가 만들어낸 동교된 게 어떤 경우에도 DJ 정신을 지키고 산 정치인 아니에요? 이분 몇 선 했어요? 5선인지 6선인지 구분도 안 될 만큼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이에요. 이재명이 싫겠지, 믿겠지 하는 꼴 정말로 눈 뜨고 보기 싫겠죠. 그런데 나갈 때 봐라, 너 이 새끼야 연산군이네? 너 이 새끼 사당 한 거 이제 내한테 완전히 폭탄 퍼부면서 나를 죽여? 그래 나 탈당할래. 너 한번 두고 봐.
그러면 이분은 민주당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재명 정신은 원래 없었을 때고 이재명 싫어하는 거는 사적 관계고 이것은 공당의 대표가 이재명이잖아요. 싫던 그러던 당원들이 투표해서 뽑은 당 대표잖아요. 그러면 공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물러나든 드러나든 해야 되는데 그냥 똥바가지 퍼부어요. 똥바가지를 퍼부으면 그 똥을 맞아 민주당은 망합니까? 이재명은 망합니까? 누가 망합니까? 본인만 손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본 지역구 주민들이 와 서른 억울하니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멸사봉공의 자세로 이분을 옹이해서 정말로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자 이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다. 저렇게 지금 이런 3살 된 대신 어르신이 정치를 떠나거나 아니면 무소속 출마하거나 저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맞느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걸 배웁니까?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는 걸 배웁니까? 그 질문을 우리한테 다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천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들은 하나도 버릴 게 없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인생살이 교훈이다. 그래서 인간과 정치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는 것이 네. 그 하나하나가 들어보면 네. 귀찮고 싫고 그리고 거북하지만 따져보면 내 인생에 도움되는 그 교훈이 담겨 있다. 좋은 일에만 교훈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나쁜 일에도 우리가 배울 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저는 보여주고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났던 이 단면만 잘라서 평가하지 말고 이것을 품고 있는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면 얼마나 우리가 배울 게 많으냐. 그래서 스픽스를 여러분들 열심히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굉장히 든든한 식량 같은 것이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제가 흥분하고 있습니까? 근데 아니 말미에 갑자기 조대꾸알까지 가실 줄은 전혀 몰라가지고 서른 의원의 경우에는 이번에 탈당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만류하는 동료 의원이 몇 명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인터뷰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아까 방금 정기환 대표가 분석하신 내용에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그런데요. 아니 이렇게까지 뭔가 시스템에 의해서 잘 공천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를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다 안 달란 겁니까? 저는 시스템 공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의 임채원 뭐 이런 사람은 그 경합을 하고 있었는데 정태호 의원하고 뭐 바로 단속 공천 해버리지 않습니까? 여성이고 청년 신인 가산점까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아마 재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는 재심 결과가 나왔을 수 있는데 이계호 의원이 출마했던 뭐 이름도 깁니다. 전남, 영광, 한평, 장성 뭐 하여튼 그렇게 네 개 군 지역에 본인 공천. 본인 공천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선인데 이제 3번을 단수 공천하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내보면 전 한평군수 이석형과 박노원 후보가 경합 중인데도 아예 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재심 청구하고 재심이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이제 그 경우 보시라고 이건 뭐 어떤 정상적인 공천이에요. 시스템을 하면 정태호가 바로 받아버립니까? 시스템 공천하면 그러면은 전남 장성에서는 이계호 의원이 바로 받아버리네요.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 지역구가 있다는 왜냐하면 말씀이시죠? 시스템을 우리가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시스템 공천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복하기가 쉽다. 그래서 사천과 시스템 공천이라는 걸 구분하는 사천은 사심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특정 정치 세력의 3석, 4석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나눠 먹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걷고 가지고 시스템 공천을 만들었는데 시스템 공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거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당연히 그 시스템 공천을 결정하고 실행하고 있는 당대표가 져야죠. 그 비판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다 잘못이다. 자, 이재명 잘못했기 때문에 이재명은 당대표로 자격이 없다. 출마하지 마라. 공천에 손 떼라.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그것은 1의 잘못을 보고 100의 잘못이라고 전제하고 그리고 1000의 책임을 지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또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출마 안 하면 민주당 총선에 이깁니까? 그럼 이재명을 대신해서 누가
비대위를 만들거나 선대위원장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기겠습니까? 아니, 첫 번째, 국민은 마지막 판단하는 것이고 민주당 당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민주당 당원이 지금 210만 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당원들이 당대표 없이 총선 치르겠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든 말든 이번 총선 책임지고 가야 되죠. 예. 그래놓고 결과가 안 좋으면 책임지고 당대표 못하는 거고 대선 후보도 안 되고 그냥 정치 생명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러이 잘못을 보고 대표가 책임지고 출마도 하지 말고 그래서 떠나버리면 그래서 제3자가 맡았어요. 총선 승리할지 안 할지 모르고 실제로 하면 폭망하겠지. 그래서 당이 엉망진창 됐어요. 이재명 다시 나타납니다. 봐라, 내가 누구 시킨 대로 다 하니까 엉망됐는데 내가 다시 당대표 할게. 이게 책임 정치예요? 무책임 정치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재명한테 책임을 돌려 마치 이길 것 같은 정말로 계산에 능한 사람들의 이 주장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재명의 때리기 위해서는 공천 과정의 불협화음에 종합적인 책임은 있지만 그것을 이재명이기 때문에 안 되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떠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네. 하나 뺀 게 있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공관위는 뭐 했어요? 공천 과정에서 불만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시스템 공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불만 생긴 사람 누가 설득해야 돼요? 공관위원장이 나서서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영식 주기로 기대하고 있는데 안 됐어. 정말 미안하다. 밥 한 그릇 먹자. 국회 잠깐 들어오시라. 잘하려고 했는데 점수 이렇게 나와서 이거 외부에 공개는 하지 마세요. 정말 미안하게 됐다. 좀 양해해 주면 안 되냐. 아니 그거 보니까 점수 엉망진창으로 이 완전히 사기로 매겼네. 억울하다. 그래도 미안하다. 이 점수를 매긴 것은 내가 일부러 사기를 한 게 아니고 당신은 사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 좀 양해해 주면 안 되겠나. 예, 예. 그리고 정권 잡고 같이 손잡고 가자. 이 설득 이재명 해야 돼요. 이재명 어디 가서 전화 한 통 했는데 하문경이 아니고 예. 누굽니까? 그 문학진 의원한테 아, 문학진 의원이요. 예. 전화했다고 난리 나가고 이재명 사천 공천 개입하고 있다고 그 욕을 했던 언론이 지금은 이재명이 책임 안 진다고 또 욕을 해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라고. 사실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저는 단면만 보면 그 순간에 그 단면이 진실일 수 있죠. 근데 그 단면을 보고 난 뒤에 그 이면이 무엇인지, 이면과 단면 사이에 있는 그 속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책임이 큰 사람일수록, 역할이 큰 사람일수록 그것을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면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공천 문제가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 문제가 100 중에 3, 4 정도는 되지만 네. 8, 9는 괜찮다. 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천 끝나고 나서 제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정치평론 못하는 거고 이재명은 망하는 거고 뭐 민주당도 끝장난 거죠. 그 계산 없이 이재명 대표가 야 대충 해. 야 내 이 사람 전화해서 그냥 줘. 이렇게 하겠어요? 자기 정치 생명이 걸려 있는데 이재명은 이번에 총선에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대통령이 돼야 되는 사람인데 그리고 율사 출신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했고 광역자치단체장을 했던 사람이 당대표까지 하고 대선 후보까지 했던 사람이 이 정도 계산 못하고 야야 사천해 좋은 사람 줘. 야 저 친구 괜찮아. 저 친구 빼.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다음에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 보면 엉망진창이 아니고 완전히 국정이 농단 수준이 아니고 국가가 폭망하는 수준을 보면서 이재명 야 사천해 내 한 사람 줘. 할 수 있냐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잘못한 게 있죠.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냐고요. 본인이 죽는데 본인이 죽는 길을 선택한다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실 진단은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정치인으로서의 이재명 또 당 대표로서의 이재명은 남은 총선 기간 동안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수많은 전략가들이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 총선을 규정하는 단어가 뭡니까? 정권 심판? 그게 제일 클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냥 민생 회복? 민생 회복은 그 다음에 경제 파탄, 네. 그 다음에 민생 회복은 살림살이 엉망진창이고 비전 늘어나고 뭐 고금리에 고환율에 고유가에 막 죽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살림살이 문제죠. 그거 하나하나 따져서 해야 되죠. 우선순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정권 심판보다 더 큰 우선순위가 있어요. 다음에 우리 정권 잡으면 나라 제대로 살리겠습니다. 3년 뒤에 그러면 정권 잡아가지고 나라 살리면 뭐합니까? 지금 나라가 망할 판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핵심적인 평가 지수가 뭐냐? 못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못 살겠다는 놈한테는 뭐부터 해야 돼요?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살게 해주는 수단이 뭡니까? 권력 없고 권한 없고 그런 정당에서 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닙니다. 끝장냅시다. 네. 이거 아니니까 심판합시다. 그러려면 우리 다수당 돼야 되는데 밀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아예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바로 심판해버리겠습니다. 정권 심판 제일 우선순위일 거고요. 예. 두 번에 경제가 지금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괜찮아지고 호황이고 좋아진다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절망의 벽에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가지고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유시민 작가 나와서 MBC 100분 토론에 너무너무 이야기를 잘하죠. 모든 수치가 엉망진창이고 과거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다. 이거 소상하게 밝히면서 경제를 망쳤다. 이거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민생 문제는 국민 각자가 겪고 있는 고통의 내용들이 다르잖아요. 이 복잡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민생은 아우르고 달래고 손잡고 예산에 반영해서 핀셋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정책적 이슈로 가져가야 되죠. 그 이제 모릅니까? 선택하면 될 물이지. 아, 이거 모릅니까? 이걸 모르냐고요. 알고 있으면 이것을 정교하게 전략가들이 짜고 만들고 어떻게 메시지를 생산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하고 표를 얻을 것이냐. 이제 거기에 나서야 되죠. 나서야 되고요. 이번에 공천 받는 분들 보면 좀 좋게 이야기하면 예. 용광로 공천이고 통합 공천인데요.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온갖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친명 중에 원래 친명인 사람도 잘 모르겠는데 정책 내용 좀 받을 거고 예.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이 들어와요. 예. 정동영 의원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검찰 정권 타도하자고 했던 이성윤 검사장 예. 그 이분이 친명이에요? 그럼 이현주 의원은 친명이에요? 부산에 가면 친명 한 명도 없어요. 예. 김두관 의원이 친명이에요? 우리 아닌 그분 것 잘 같습니다. 알잖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정치하는 분들 아니에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다양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울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해서 공통점은 아마 찾아내고 있을 거예요. 정치신이 부족하긴 하지만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네. 동작을 해서 전략 공천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 그 다음에 전현희 위원장, 이런 분들도 나름대로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고 제대로 싸워왔던 사람 아니에요? 네. 이 두 사람 아무리 봐도 친명 아닌데요. 추미애 의원 자신이 대통령 해보겠다는 생각. 전현희 위원장은 정말 정치를 완전히 떠나고 인생 마지막 장면에 국민권익위원장 맡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본인을 그렇게 탄압하니까 네. 다시 정치판에 뛰어들어야 되는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입니다. 자, 공천 다 해놓고 보십시오. 이게 무슨 친명 공천이고 사천이에요. 대한민국 윤석열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 다 모아놨구만.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은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내 편견, 예단, 예. 내 선입관안에 이재명을 원래 싫어했던 DNA가 있었던 것은 있었나? 그렇죠. 이재명 저 새끼 원래 아니야. 원래 저 사람 인간적 도리 안 했어. 야, 지가 꼴에 스카이도 아닌 게 중앙대표 때 나와가지고 그것도 고등학교도 안 나왔어. 검정고시 출신이야. 야, 성남시장 대한민국 220개 넘는 기초자치단체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을 해먹어? 알고 보니까 운동권도 아니네.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짜 이재명이 그만큼 쌍욕을 들어 먹을 만큼 뭘 잘못하고 있나? 검찰에서 380번을 압수수색했는데 돈을 먹은 건 하나도 안 나와. 하도 수사를 지랄같이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억울하고 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세상을 떠났는데 떠난 그 사람이 비통하고 억울하고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그 책임을 이재명한테 야, 너 감옥 가면 해결 다 되는데 너 감옥 안 가니까 옆에 사람 다 죽네? 그럼 그게 이재명 책임이에요? 수사는 검찰 책임이에요?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재명이 잘못했나?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성정을 개인적으로 몰라요. 다만 나타나는 현상, 보도 이런 걸 가지고 종합 평가를 해서 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런데 언론은 이재명은 원래 싸가지가 밥이야. 이재명은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원래 예의 범절이 없어. 원래 사람들과 통합하지 않아. 다 그렇게 해서 몰아세워서 1만 잘못해도 100을 잘못한 것처럼 책임은 1000을 져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저는 질문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갑자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떠오르는 정치인이 있는데 노무현이라고 언론에서도 노무현을 그렇게 드잡듯이 때렸었고요.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랬거든요. 뭔가 유사한 지점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재명 때리기에도 노무현 때리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언론의 행태였고 대한민국 보수 집단들이 해왔던 그런 일종의 공격의 수단이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요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도 굳이 따지면 내 친구가 요트가 많아요. 네. 이제 요트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10억짜리 요트도 있는데요. 뭐 저렴한 것도 있고. 아니 통통배 만들어 집어넣어도 네. 요트처럼 하고 이제 아주 가격이 그거는 뭐 우리가 그냥 집값이 시골 집값하고 농가주택하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하고 집값 차이처럼 많이 난단 말이에요. 네. 어느 순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요트를 가진 변호사 시절에 호화 생활을 한 사람처럼 다 그렇게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욕했잖아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버텼죠.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나라, 국민, 그리고 유권자, 정치 이런 것들 꼿꼿이 지켰죠. 그 사이에 보수 언론만 노무현 대통령을 때리고 죽였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진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도 노무현의 태도와 노무현의 말투와 노무현의 정치에 대해서 욕하고 비판했죠. 양쪽에서 욕을 다 들어먹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명박이 검찰 동원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저렇게 불행하게 만들었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이 순간은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그 당시에 바라봤을 때 생각하면서 흥분하지 않고 그냥 노무현이 그런 사람이구나. 맞아. 요트가 문제야. 무슨 변호사가 민주화운동하는 사람이 요트 타고 다녀. 이런 프레임에서 우리가 놀았던 적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미 학습된 경험이 예.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황과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지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당신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외롭게 홀로 걱정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죠. 이재명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과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 박영식 앵커가 특정한 사건의 380여 회의 압수수색을 받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압수수색을 받고 가족이 3일에 한 번씩 불려가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조사를 받고 있으면 여러분 견디겠습니까? 제가 한동훈한테 물어보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보죠. 그 사람들은 견디겠습니까? 아니 여의도에 있는 300명 국회의원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그런데도 이재명이기 때문에 너는 380원 받아도 더 욕 들어야 돼. 너는 제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심판을 받아서 널 죽일 거야. 그것이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거야. 라고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 공격이 먹혀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재명이 스스로 감내해야 할 운명 같은 일이지만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이 동조해서 짓밟을 일은 아니다. 짓밟을 일은 아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정치 테러를 당했고 생명에 위협이 가해지는 일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대단하기도 하지만 안타깝기도 해서 우리가 또 정치를 인간이라는 문법으로 또 우리가 들여다보는 시간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외롭지만 혼자 가야 하고 괴롭지만 함께 가야 하고 어렵지만 매일 선택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이재명 대표가 가정이 있어요.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 맨날 불려가서 조사받아요. 자식들이 이재명 대표하고 살면 편하겠습니까? 이재명을 알고 지내는 친인척들이 편하겠어요? 그런데도 본인이 지금 당대표가 되어서 총선을 이끌어야 하고 자기 대권 주자로서 가야 하는데 정말로 괴롭고 어렵고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재명의 몫이기도 하죠. 대신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지도자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거나 그것은 우리 몫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봐 줄 때는 이재명이 정말로 그렇게 쌍욕을 들어 먹어야 될 만큼 위험하고 못 갖춘 인물이냐? 이것을 다시 질문으로 던져봐야 한다. 저는 특정인을 폄훼하거나 특정인을 추앙하거나 이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하면 잘한다고 평가해야 되고 한동훈 잘하고 좋다면 보이는 대로 평가해 줘야 되죠. 저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떤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평가하지도 않고요. 다만 그것의 행위가 우리의 기준과 상식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국정운영도 엉망인데 자기 말만 하면 언론이 용비어천가 한비어천가 불러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그 정도 직업은 그 정도 대우는 받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폄훼당하면서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칼에 찔려가지고 죽을 판이 됐는데도 소방헬기 타고 가서 특혜 시비라고 떠들고 있는 그 언론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나도 이재명이 언젠가 될 수 있다. 이재명처럼 내가 되었을 때 당신도 그 대우를 받는다면 내가 그 대우를 받는다면 박영식 앵커도 그 대우를 받는다면 이게 정상적인 국가냐? 정상적인 나라냐? 이거 하려고 정말 우리가 민주화운동을 그렇게 했고 산업화를 이렇게 시키고 대한민국이 이만큼 왔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정치현안 직설 제목이 있습니다. 민주당 이대로 끝인가? 라는 주제로 저희가 사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3월 1일입니다. 오늘이. 민주당에게 험난했던 2월이 지나고 이제 3월이 됐거든요. 3월 1일 지금 이 시점에 민주당이 이대로 끝이냐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끝이 나지 않았죠. 그런데 끝이 났다고 하는 사람이 많죠. 민주당이 해야 될 몫이고 이재명이 해야 될 몫이죠.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이 또는 출마자들이 이 사안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되겠죠. 왜냐하면 당원은 200만 명이라면 당원 아닌 사람이 5천만 명이 있지 않습니까?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은 집권을 하기 위해서도 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민주당이 정당하다, 이재명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그 사람들이 몸을 던져서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되겠죠. 결국에는 민주당 당원으로 민주당은 유지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저는 평가의 장에서 지금 끝났다고 할 게 아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당원이 민주당 출마자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고 극복해 나가서 국민들의 신망을 얻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처음에 왜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했는지 그 마음으로 돌아가면 안다. 내가 남아있는 목숨이 하나 있다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다고 학생운동을 시작할 때 맹세했던 그 마음.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 나에게 금배지라는 기회를 준다면 국민에게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대표해서 약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 편에 서서 내가 하겠다는 그 마음. 공천받은 사람들이 정말 운이 좋아서 이번에 내가 공천을 받았다. 민주당에서 공적의식 더 가지고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만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찍어주든 찍어주지 않든 그 사람들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자. 손해는 내가 먼저 보고 이익은 상대에게 먼저 주는 마음으로 하자. 이 마음으로 가서 남아있는 지금 이제 딱 40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해야 되죠. 그리고 평가받아야죠. 그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국민들에게 평가를 그거밖에 못 받는데 겸허히 받아들여야죠. 그럼 이재명 당대표 총선 실패하면 정치 떠나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 당원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가 못 받았는데 국민 욕할 겁니까? 그때는 자기 눈을 찌르시라고요. 자기 눈을 찌르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현재 정세를 이해하고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풀어갈지 총선에 어떻게 임할지 각자 생각하면 저는 그 답이 없는 것이 아니다. 있지만 보지 못하거나 있지만 내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3월 1일 정치 현안 직설을 통해서
민주당의 내부 상황을 좀 평가를 해봤습니다. 인간 그리고 정치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살펴봤습니다. 전계환 평론가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3월 1일 국가공휴일에 보내드렸던 정치연한 직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의 현 주소를 각자가 또 평가해 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간의 평가가 뒤집혔던 분도 있을 것이고 내 생각이 맞았다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냉정하게 이번 총선에 임해 주셔서 한 분 한 분의 국민이 그 국민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준비해봤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인터뷰를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